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주말 동안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이 선수로 출전하고 있는 리턴즈 구단이 리그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실제로 리턴즈 구단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을 보면 리턴즈를 이긴 고양 2030을 이긴 레오FC를 이긴 건육을 이긴 리턴즈라며 절대 강자가 없는 그 어느 리그보다도 치열한 24시즌 KA 리그 영상은 리턴즈 FC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순위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4팀이 모두 3승 1패로 승점 9점을 차지했는데요. 골 득실 차는 11점으로 리턴즈와 건용FC가 동률이지만 리턴즈가 건용을 이겼기에 승자승으로 현재 리턴즈 FC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위로 오르는 경기에는 임영님이 골을 넣어서 더욱더 의미가 있었는데요. 멋진 임영님의 슛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서 굴절되었지만 골라인 밖으로 나가기 전 다시 공을 살리고 센터링을 했을 때 임영님이 골문 앞으로 세도해서 가볍게 밀어넣으며 골을 기록했었습니다. 이후 양손을 펼쳐서 기쁨을 만끽한 임영님이 카메라 앞으로 나와서 하늘 높이 점프를 뛰며 손을 내려꽂는 특유의 세레모니를 펼쳤는데 앞으로도 더욱 멋진 골 기록하면서 리턴즈 FC를 최고의 팀으로 이끌어주면 좋겠네요. 한편 지난번 고양FC 경기 당시 팀 동료들과 함께 촬영한 베스트 11 사진도 올라왔는데요. 임영님은 뒷줄 중앙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의지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팬들은 리턴즈 구단의 1위를 축하하면서 앞으로 승승장구해서 리그 우승을 기원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주말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유튜브 차트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두오다이 라이브 클립이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에서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월 5일부터 11일까지 집계된 유튜브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의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현재 차트 지속기간은 일주였으며 주간 조회수는 63만 9,827회를 기록하며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 이번 차트 순위를 눈여겨보게 되는 이유는 바로 두오다이 라이브 클립이 새로운 곡이 아니라 원곡 두오다이의 콘서트 재편집본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모래알갱이와 두오다이의 뮤직비디오가 수개월 동안 유튜브 차트 상위권을 지켜오면서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는데 두오다이의 새로운 버전이 새롭게 주말 차트의 최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차트 기록을 이어서 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모래알갱이는 주간 차트 9위를 차지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순위에 랭크되었는데요. 차트 지속기간은 45주, 주간 조회수는 41만 4,071뷰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일간 조회수는 6위까지 오르면서 두오다이 라이브 클립과 나란히 차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네요. 한편 임영님은 주간 인기 아티스트에서도 지난주에 비해 한 계단 상승한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219주 연속 1위 기록을 달성하면서 꾸준한 차트 지속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라디오 방송 임영님 언급 소식입니다. 14일 KBS 쿨 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는 11시 내 고향 코너가 진행되었는데요. 가수 정동환님과의 전화통화 중에 임영님과의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었네요. 이날 박명수님은 부활에서 노래할 때부터 좋아했다며 신곡에 대해서 물었고 정동환님은 자신의 신곡 사랑한다는 그 이유만으로를 즉석에서 라이브로 선보이며 박명수님을 감탄하게 만들었는데요. 이후 실용음악과 교수로 활동 중에 임영님을 가르친 적도 있다던데 라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10여 년 전에 그때는 트롯이란 장르를 하지 않았지만 실용음악과에서 제자로 임영님을 가르친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박명수님은 그때부터 이 학생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을 했고 이에 정동환님은 정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뭔가 어떤 쪽으로 가든 분명히 조금씩 쌓아가서 결국에는 이룰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당시를 언급해 주었습니다. 이후 복면가왕 가왕의 불후의 명곡 최다 우승을 한 정동환님의 활약상을 언급해 주었는데 경연에 강한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사람이 많을수록 안 떨리고 사람이 적어지면 많이 떨린다고 전했는데요. 사랑의 콜센터에서 정동환님과 대결해서 승리한 임영님에게 전해진 청출어람이라는 별명이 다시금 떠오르는 라디오 내용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네요.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지난 2020년 4월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그 겨울의 찻집이 500만 뷰를 달성했는데요. 지난 2022년 4월 28일 400만 뷰를 달성한 이후 약 2년 만에 100만 뷰를 추가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 곡은 임영님이 사랑의 콜센터 1화에서 불렀던 곡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회차, 첫 곡으로 100점이라는 신화를 써주었던 곡입니다. 당시 임영님은 조용필님의 곡을 선곡해서 애절한 마음과 가창력으로 원곡을 잊게 하는 자신만의 감정으로 노래해 주었는데요. 미스터 트롯 이후 다시 한번 감성장인의 면모를 빛냈던 곡이죠. 팬들은 애틋한 감정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그대, 매력적인 명품 보이스에 애절함이 녹아들어서 푹 빠져들게 되었다며 찬사를 보냈던 곡인데요. 특히 임영님이 과거 한강 버스킹에서도 불러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곡이어서 더욱 이번 500만 뷰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다음 뉴스는 뉴스보도 소식입니다. TV조선 뉴스 현장에서는 역시 임영웅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보호 위한 배려 화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임영님의 상암 콘서트 잔디와 관련된 내용을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주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까지 설명해 주었는데 잔디 관리와 콘서트장의 상관관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임영님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이 다가오면서 잔디 훼손 문제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축구장에서 공연을 하면 필수적으로 그라운드에 임시적으로 의자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식을 깨고 임영님이 좌석을 아예 설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는 잔디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임영님의 배려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그라운드석에 수많은 좌석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엄청난 수익을 포기하고 잔디를 지킨다는 것이 놀랍다고 전했네요. 결국 가까이에서 임영님을 보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 대형 전광판도 설치를 하고 사면에 돌출 무대를 설치해서 관객들이 임영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잔디를 침범하지 않는 내에서 최대한의 공연의 퀄리티를 잡을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잔디를 위해서 공연 수익이 절감되고 수도 줄어드는 큰 결정을 임영님이 했다는 것은 정말 임영님이 무엇이 중요한지 팬들을 위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고 평가해 주었네요. 한편 이러한 임영님의 결정이 더욱더 박수를 받는 것은 잔디 훼손 문제가 가수들의 공연이 열릴 때마다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잔디 관리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해 주었는데 실제로 잔디 훼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월드컵 주 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잔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할 때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부상의 위험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 공연을 하게 되면 무대나 좌석의 하중 때문에 손상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 측에서는 기획사와 협의를 통해서 미리 잔디 그라운드에서 최대한 훼손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시설물을 설치할지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며 또한 원상복구 사전 동의 제도를 통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도에는 한 아이돌 그룹이 잠실 보조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다가 잔디가 손상이 되어서 변상금을 부과받았던 점이 있다며 이렇게 원상복구하고 변상금 부과를 받고 해서 수선하는 것은 좋지만 처음부터 훼손이 안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공연기획사와 관리 측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실제로 경기장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 정말 상태가 심각했다고 전했는데요. 곳곳이 경기장이 패여 있었다며 축구 구단이 구장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단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에는 국가가 이러한 향후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며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로 메꿔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임영님은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막는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편 서울에 대형 공연장이 없다는 사실도 전했는데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이 그나마 10만 명을 넘게 수용할 수 있는 서울의 대형 공연장이었지만 2026년 1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공연장을 개방할 수가 없다 보니 지금 서울에는 10,000명 이상 수용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K스포덤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 2만 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고척 스카이돔은 야구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다면서 그러다 보니 공연장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앞으로 공연장 확충이 K-POP 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카카오의 투자를 받아 도봉구의 서울 아레나를 지금 오픈할 예정이지만 2027년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여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연장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해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안표 관련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임영웅 티켓 222만원 안표법 개정에도 속수무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지난달부터 매크로 예매를 단속할 수 있는 개정 공연법이 시행됐지만 온라인에서 불법 티켓 거래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임영웅님, 아이유님 등 가수들이 나서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더욱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임영웅님의 상암 콘서트 티켓 가격이 222만원까지 올랐다며 12일 기준 티켓 양도 사이트인 티켓베이에서 임영웅님의 콘서트의 VIP 좌석이 222만 2,200원으로 치솟았다면서 시야가 방해받는 A석조차 11만원에서 22만원으로 배로 뛰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달 22일부터 개정 공연법 시행으로 불법 티켓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안표상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임영웅님 소속사를 포함한 여러 아티스트 소속사는 예매처와 함께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티켓을 일일이 확인해서 강제로 취소하고 있지만은 역부족이라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크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추첨제, 티켓 실명제 등 다양한 대안도 제시되는데 현재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안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우선이며 정가 이상 판매하면 안표인지 지정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 거래되는 것이 안표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면서 이를 명확히 규정한 다음 거기에 맞는 대안이 차근차근 나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주었네요. 정말 팬들 입장에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불법 티켓들이 사라져서 한 분이라도 더 임영웅 콘서트에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웅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